안녕하세요. 리트넷입니다. 오늘은 계획부터 외주 생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외주 생산은 외부의 거래처에 우리가 생산을 맡기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원료는 우리가 공급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외주처가 자체 조달할 수도 있고요. 그 일련의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찍는 동영상과 매뉴얼이 또 있거든요. 이 매뉴얼이 있어요. 이 매뉴얼은 네이버 카페에 요 네디알피로 검색하셔도 되고 무료 예표도 검색하셔도 나오는데 요 네디알피 카페에 매뉴얼 쪽에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뉴얼 이렇게 생겼어요. 요 매뉴얼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작업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우선은 데모를 가지고 계획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계획부터 하고요. 생산 계획부터 할 건데 우선 간략하게 프로세스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생산 계획을 맨 처음에 수립을 하겠죠. 물론 이제 생산 계획을 건너뛰고 뭐 외주 발주 요청이나 외주 발주를 바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우선은 처음 프로세스를 다 설명을 드려야 이제 그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근거로 MRP를 만들고요. 그리고 MRP 소요량을 산출하고 산출하면 자동으로 외주 발주 요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외주 발주가 만들어지면서 원료, 외주처, 출고 요청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요청은 만들어지지만 이게 바로 이제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 담당자나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외주, 발주, 승인을 거치면 이제 외주 실적 처리나 원료 외주처 출고 처리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전산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외주 발주 승인을 하게 되면 외주 생산 실적을 입력할 수 있고요. QC를 하는 경우는 QC 요청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QC팀에서 QC 처리를 하고요. 그럼 재고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외주에 올라간 재고를 자사로 재고 이동 처리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MRP를 돌리고 외주 발주 요청이 만들어질 때 또 같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외주 쪽에서 우리가 사급을 줘야 되잖아요. 원부자재에 대한 사급을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소요량도 같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원료 원부자에 대한 구매 요청이 같이 만들어지고요. MRP 다음에 구매 발주가 만들어지고 얘도 이제 외주하고 마찬가지로 담당자나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구매 발주 승인 QC를 하게 되면 이파 등록을 하게 되고요. QC 요청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QC 팀에서 QC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 입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QC를 안 하는 품목이면 요 이파해서 QC 처리까지가 생략이 되고 바로 구매 입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사에 있기 때문에 원료 외주처로 재고 이동이죠. 요걸 하게 되면 외주 쪽으로 재고가 이동하게 됩니다. 요게 큰 프로세스고요. 데모를 통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산 계획인데 제가 미리 세워놨어요. 계획은 우선 이제 8월 30일 요때 이제 요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돼야겠죠. 그리고 요 자사 외주 구분이 얘는 외주로 돼 있어요. 이 한 건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입력하면 요 자사 외주 구분이 자동으로 따라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행 추가를 하고 품목을 복붙한 다음에 이제 포커스를 넘기면 자, 방금 요 자사 외주 구분의 외주와 외주처 정보가 자동으로 끌고 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 어디서 이 정보를 가지고 오냐 하면 BOM 정보에서 갖고 옵니다. 이 공통 쪽에 기초정보 생산 기초에 BOM 등록 화면이 있고
여기서 조회를 해보시면 얘죠, 얘. 여기에 자사 외주 구분의 외주, 그 다음에 오라클로 거래처가 지정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정보를 근거로 생산 계획에서 자사 외주 구분과 외주처 정보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이 한 건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얘를 MRP 등록을 먼저 하고요. MRP 등록할 계획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조회를 하고 물론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다 안 하고 요 한 건만 외주 나가는 것만 다른 거 섞이면 헷갈리니까요. 요 한 건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거를 가지고 계획 반영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MRP가 이렇게 한 건이 생성이 됐고요. MRP 1번. 요 1번 MRP는 요 생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요런 뜻입니다. 그리고 MRP 소요량 계산을 하고 방금 1번이었죠? 8월 5일 1번 MRP.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소요량을 풀면 그 BOM을 다 푼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 자사 작업 지시, 외주 발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원부자재 구매 요청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계산 옵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소요량 계산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한 거는 외주 생산이잖아요. 외주 생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사 쪽 작업 지시는 안 만들어졌고 외주 발주 쪽에 한 건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요 나스 장비 얘를 만들기 위한 원부자재가 구매 요청에서 2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요 8월 25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계획이 30일이었죠. 예, 30일. 요 리드 타임이 참고로 요 3일이에요. 요 어디서 확인하냐면 제품 정보에서 품목 정보에서 얘죠. 여기 리드 타임이 3 영업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일은 이제 그 쉬는 날 빼고 일하는 날짜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왜 8월 25일로 잡혔냐면 원력을 한번 볼게요. 원력이 여기 있습니다. 원력이 여기 있고 8월 30일에 이제 완성된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29, 28, 25 해서 25일에 이제 발주 요청이 된 거고요. 그래서 완성은 이제 29일까지 납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 나스 장비 얘를 만들기 위한 원부 재료들, BOM 상의 원부자재들은 구매 요청에서 만들어지고요. 얘가 8월 25일에 발주가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원부자재가 준비가 돼야겠죠. 그래서 구매 요청에서는 8월 24일까지 납품 요청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도 리드 타임이 있으니까요. 요 각각 일자로 구매 요청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우선은 외주 발주 요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외주 발주 요청 다음에는 외주 발주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하나 빠졌네요. 외주 발주인데 죄송합니다. 외주 발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시스템에 외주 관리에 외주 발주에 요 외주 발주 요청을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MRP를 지금 거쳤잖아요. 얘의 자료를 자동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외주 발주 그래서 발주 요청을 누르시고요. 방금 만든 오라클 거래처로 나스 장비가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그러면 자료를 방금 만든 MRP 소요량에서 만든 자료를 끌고 오고요. 요 발주 수량이나 요 수량 요건 이제 자재 출고 요청이거든요. 우리가 사급줄 자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요 수량은 변경 가능합니다. 요거 변경하고 요청량 재계산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금액 정보 요 금액 정보는 어디서 끌고 온 거냐면 생산 시스템에서 외주 관리, 기본 정보, 외주 가공비 등록 여기서 자료를 끌고 옵니다. 참고로
이 원료 부자재는 외주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쓰는 원료와 부자재가 얼마 들어갔다 요거 하는 거고, 우리 사급품은 따로 또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중복이 아닙니다. 물론 요거 다 영용해 놓고 인가공에 녹일 수도 있고요. 자, 외주 발주에 다시 가셔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눌렀습니다. 보시면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발주가 승인이 안 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는 원료 외주처 출고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외주 생산 실적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승인이 나야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승인은 이제 책임자라든지 팀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겠죠. 생산 시스템에서 외주 발주 승인 조회를 누르면 똑같이 노란색으로 조회되고요. 그리고 승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외주 발주는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 시스템에서 외주 생산 실적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외주 발주에서도 조회가 될 거예요. 이걸 불러와서 실적 등록하면 되는데 아직 자재가 없죠. 예, 여기 프로세스에서 지금 위 단계에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한 건데 아직 외주에 들어가는 이제 사급 자재들 아직 구매를 안 했죠. 요 단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재를 구매하는 그 단계는 요 프로세스죠. 요게 이제 이것까지 다 하게 되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요건 제가 따로 진행을 해서 재고를 늘려놓도록 할게요. 여기서 MRP 소요량 계산해서 다시 조회를 해보면 지금 외주 발주 요청 같은 경우는 발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있죠. 구매 요청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발주가 없어요. 요거는 제가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제가 진행을 했고요. 구매 요청에 이 발주 번호가 들어왔죠. 제가 이제 구매 쪽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입고까지 잡았어요. 네, 입고까지 잡았고 일단 우리 자재 창고로 재고가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참고로 요 입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재를 본사로 갖고 와서 다시 본사에서 그 외주 쪽으로 이제 자재를 이동하는 그런 프로세스고요. 입고할 때 그 외주처 쪽으로 창고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직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우선 프로세스는 풀 프로세스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걸로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요 구매, 이 원부자재 구매는 역시 매뉴얼 쪽에 여기에 카페 매뉴얼 쪽에 요 구매 등록 요 프로세스니까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아까 프로세스에서 원료 외주처 출고 요청 있죠. 이제 요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사 쪽에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산 시스템에 구매 자재 관리에 외주 자재 출고 요청 처리라고 있죠. 요청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처리는 구매 자재 쪽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조회를 누르면 발주 제품이 나와 있고요. 사급줄 이 원부 자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00개, 2,000개가 필요하고 이 재고는 현재 토탈 재고입니다. 창고가 지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재고고 창고를 지정하면 해당 창고의 재고로 바뀝니다. 자, 자재 창고. 요 의미가 뭐냐면 요청 자체는 자재 창고에서 입고 창고 오라클 쪽으로 이제 재고를 넘겨달라 이런 뜻이고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수불이 일어나는데 요 자재 창고로 재고는 4,600개고요. 이 4,000개가 이쪽으로 재고를 이동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장이 됐고요. 수불이 일어난 겁니다. 재고가 빠졌죠. 요 자재 창고에서 재고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오라클 쪽으로 재고가 각각 4,000개, 2,000개 이동한 상태고요. 그러면 재고는 이제 외주 쪽에서 이제 늘어났으니까 소모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 시스템에서 외주 관리, 외주 생산, 외주 생산 실적 등록에 가서 외주 발주를 조회를 하고요. 더블 클릭. 마찬가지로 이 수량이랑 소요수량 바꿀 수 있는데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외주자재 출고 요청 처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재고가 4,000개, 2,000개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재고는 요 작업 창고, 요 오라클 여기에 재고예요. 여기에 재고 없으면 진행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했습니다. 지금 요 나스 장비 같은 경우는 QC를 하기 때문에 QC 처리를 해야 돼요. 만약 QC를 안 하면 바로 이제 오라클 창고로 재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QC도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품질 관리에 품질의 시험 등록. 여기서 시험 요청 있죠. 이 외주 생산 실적, 자사도 마찬가지인데 생산 실적을 등록을 하면 QC를 하는 품목일 경우는 QC 요청이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또 외주 생산 실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 요청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자동으로 만들어 줬고, 그리고 시험 등록에서 시험 요청 조회를 하면 방금 만든 나스 장비에 대한 시험 요청이 있고요. 이건 더블 클릭 하게 되고 QC 쪽도 이 매뉴얼에 따로 자세히 설명이 있으니까요. 이거 그거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전수검사, 샘플 검사 요 정도만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전수검사로 바로 이제 그냥 다 합격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누르면 QC도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재고가 잡힙니다. 한번 볼게요. 물류 쪽에 재고 관리 현황에 품목별 수불 현황, 여기서 얘를 컨트롤 C 해주고요. 품목 조회를 누르고,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재고가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흐름을 대로 하면 요 생산 이권은 외주에서 이제 생산이 됐는데 QC를 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바로 그 외주 창고에 재고가 올라가지 않아요. QC를 안 하면 바로 외주 창고로 재고가 1,000개가 딱 올라갔을 텐데, QC를 하게 되면 자사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QC 대기 창고로 재고가 올라가고요. QC가 적합이 나면 QC 대기 창고에서 출고가 일어나고, 적합 수량만큼 입고가 일어나게 돼서 재고가 최종적으로는 이 오라클 창고로 재고가 1,000개를 잡힌 모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사로 재고 이동인데, 요거는 물류 쪽이죠. 물류 쪽에 있는 재고 이동, 이 출고, 재고 이동, 입고 요쪽을 통해서 자사로 재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꽤 복잡했는데 그래도 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길게 이렇게 만약 다 처리를 했는데 중간에 뭔가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자료를 다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리하셔야 돼요. 이 중간에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QC 처리까지 했는데 외주 발주를 삭제한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자료가 오류가 나게 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흐름을 지키셨다면 중간에 자료가 변경되더라도 그 흐름대로 처리를 하셔야 됨을 알려드릴게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품질 관리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